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윈폼 컨트롤 중에 칼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칼라 다이얼로그라는 컨트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작업을 시작 전에는 항상 서버 데몬을 실행시켜 놓고요. 이미 실행되어 있으면 굳이 다시 실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VB 이 프로젝트를 항상 업데이트를 먼저 해야 된다라 그랬죠? 자, 업데이트. 근데 저번에 이 리치 텍스트 박스 이거를 작업하고 커밋을 안 했었어요. 딥으로 어떤 작업을 했었나 한번 볼까요? 리치 텍스트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먼저 커밋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 컨트롤 텍스트를 추가하는 코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커밋이 됐죠? 이거는 F5키를 누르면 바뀌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자, 그럼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솔루션을 엽니다. 자, 이 윈폼은 우선 놔두고요. 이 솔루션 쪽에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이 솔루션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그렇죠. 언어는 비주얼 베이직, 플랫폼은 윈도우즈, 프로젝트 형식은 데스크톱으로 바꾸겠습니다. 윈도우즈 폼젯 다음 해놓고 이미 우리가 솔루션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건들지 않고 프로젝트 이름만 넣어주시면 돼요. 칼라 다이얼로그 01 버스데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만들기. 자, 그러면 이렇게 칼라 다이얼로그 01 버스데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아래 보면 이 리치 텍스트 박스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게 스타트업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루션 안에 이렇게 N개의 프로젝트가 있을 때 현재 작업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엔 칼라 다이얼로그 위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있죠.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진해졌죠. 이제 이 프로젝트로 작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열려져 있는 것들은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고 모든 문서 닫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전체 문서가 닫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작업할 새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 이걸 놓고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항상
폰트는 굴림체로 굴림 99 한 11호 아니다 그냥 9 정도로 바꿔놓자. 버튼의 사이즈는 32로 키워놓고 버튼 1의 텍스트는 컨트롤 생성 및 실행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클릭 이벤트를 핸들러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핸들러 코드를. 자, 그러면 dim으로 변수를 cd라는 이름으로 칼라 다이얼로그 라는 컨트롤을 만들어주고 전에는 이 칼라 다이얼로그를 이미 지금 하는 건 동적 생성이라 그래요. 코드 내에서 이 칼라 다이얼로그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전에는 칼라 다이얼로그를 폼에다가 이렇게 끌어다 놨었죠. 버튼을 놓듯이. 근데 이제 슬슬 동적으로 이렇게 생성하는 법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선 지금은 이 칼라 다이얼로그를 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해서 이 칼라 다이얼로그로 선언된 이 cd라는 이름의 변수에 인스턴스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전에 했던 것과 뭐 딱히 다른 게 없죠. 우선 이 칼라 다이얼로그에서 받아온 칼라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화이트로 화이트로 초기화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cd를 show 다이얼로그 함수로 호출을 하고 이거의 결과값이 다이얼로그 리솔트로 와서 OK 값을 가지면 이제 우리가 CL이라는 그 칼라형을 가지는 변수에 그러니까 CL 변수에 칼라 다이얼로그에 선택된 칼라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 칼라 다이얼로그 박스가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색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이 CL에 그 칼라 값이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CL이라는 값을 디버그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 CL하고 메소드를 보면 toARGB, toString 뭐 이렇게 있는데 우선 디버그 라이트 라인이라는 그 콘솔, 그러니까 디버깅 할 때 디버깅 콘솔에다가 출력하는 함수를 가지고 cl toString 이 함수를 호출하고 또 toARGB 라는 함수 근데 얘는
ARGB는 스트링 값이 아니지만 라이트라인으로 하면 자동으로 형변환이 아마 되겠죠? 밸류가 오버로드 돼서 CL2 노운 칼라. 이건 노운 칼라 값으로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우선 이 두 개만 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딱 선택을 했더니 칼라 레드, 지금 여기 출력된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디버그 라이트라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출력창으로 보여진 거예요. 이 출력창은 보기에 출력 컨트롤 알트 오키로 되어 있는 이 출력을 클릭하면 이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해볼 거는 우선 이 toString과 ARGB는 이 리턴 값이 인티저죠. 그러니까 정수형 값으로 출력이 되고 칼라 toString은 지금 이렇게 보이듯이 칼라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레드 값이라고 이 객체에 대하여서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칼라 값을 그냥 이 칼라 오브젝트가 지정하는 이런 포맷으로 그냥 출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toString 했을 때 우리가 레드를 선택을 했는데 저런 칼라 스트링을 바로 얻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종료를 하고 칼라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스트링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가 CL이라는 저 칼라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system.string에 칼라 트랜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to html 해서 칼라 변수를 넣어주면 이 CL 네임에는 이게 to html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스트링 값이 나올 거예요. 칼라 값에 대한 라이트라인에서 CL 네임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시작.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레드라고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 칼라 이름으로 이 칼라 객체를 생성하는 법도 알면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칼라2라고 해서 또 칼라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죠? 그럼 CL2에 지금 이 칼라 네임이라고 정의된, 그죠? CL 네임이라고 레드라고 됐었죠? 레드 칼라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레드 칼라를 이 CL2 칼라 객체에 적용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의외로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요. 칼라 객체에 from name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CL name 이런 식으로 해주면 CL2에는 레드 값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폼에다가 패널을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이만한 크기로 하나 놓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2에 원에 백칼라를 CL2를 넣으면 지금 CL1이 레드라는 스트링으로 변해서 그 다음에 CL2라는 컬러가 그 스트링으로 있는 그 문자를 받아다가 다시 이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컬러 객체에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객체로. 그럼 이렇게 CL2를 했으면 모든 게 정상적이라면 패널의 컬러가 붉게 변하겠죠. 아니면 선택된 컬러로. 레드로 선택하면 이게 레드로 이렇게 제대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ARGB, 이 정수형이라는 것도 꽤 의미가 있는데요. 이 컬러 값이 꼭 저렇게 이렇게 CL 레드, 그러니까 레드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선택된 컬러에 대한 미리 정의된 값이에요. 그래서 모든 컬러가 이걸 이름으로 정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컬러만 이미 미리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자 정의색으로 뭐 이런 색을 선택을 했다.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이 컬러 값이 안 변했죠. from name으로 했을 때는 이 컬러 값이 안 변했어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된 컬러의 A라는 건 알파 값을 얘기하는데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오는 지금 불투명하다는 얘기겠고, 레드는 139, G는 99, B는 224라는 어떤 그런 값이 조합돼서 저런 컬러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냥 ARGB를 정수형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값이고, 이게 HTML에서 쓰는 그 포맷으로 쓰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지정된 이름이 아니고 커스텀한 이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컬러 트랜슬레이터에서 변환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컬러 값이 잠깐만 어디 보자. 볼게요. 종료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하지 말고 CL if CL name에 index o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뭐냐면 이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면 그 찾은 문자의 인덱스를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인덱스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샵 HTML에서 컬러 코드를 명시하는 이 샵이 발견되면, 만약에 발견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을 컨버트해서 넣을게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HTML이 발견됐어. 인덱스 오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면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냥 프롬 네임으로 컨버전이 될 것이고, CL2에는 아까 전에 칼라 트랜슬레이터에서 to HTML이 되니까 당연히 from HTML에서도 되겠죠. 그래서 CL 네임을 입력해 주면 이제 이 HTML로 돼 있는 이 칼라 값을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칼라 객체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F9키를 통해서 중단점을 삽입한 거예요. 이렇게 레드를 확인하면 지금 이 인덱스 오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 값을 확인을 못하지만 어쨌든 F10키로 넘어가 보면 이게 마이너스 1 값이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from name 이 함수를 통해서 칼라2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저 함수를 통해서 계속 해보면 정상적으로 칼라 값이 어사인이 됐죠. 다시 해서 이런 애매한 색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우선 CL 네임을 보면 이미 명시된 어떤 칼라의 이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오브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0이 나올 거예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샵이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0이 나왔으니까 else로 두 번째 구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칼라 트랜슬레이터가 실행을 하고 컨버트 시켜주면서 이런 ARGB 값으로 변환을 시켜줬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한 값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얘는 클릭해서 없애고요. 이번에 하나 더 해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이 ARGB 값, 정수값도 정수값으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정수값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코드에다가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죠. 클릭 이벤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우선 코드를 전체를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ARGB라는 인티저형 변수를 놓고 우리가 얻은 칼라에서 코드가 좀 정상적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이려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죠. OK가 될 때만 동작하게. ARGB를 출력해주고요. 지금 이거랑 같은 얘기죠, 사실. 그 다음에 CL2 컬러. 지금 이런 코드들은 이제 다 필요가 없죠. 정수형으로 돼 있던 값이니까요. 그래서 CL2에는 컬러 from ARGB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CLARGB라는 저 변수에 저장된 인티저형 값을 입력해주면 컬러가 정확히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볼게요. 레드를 선택을 하면 잘 되고, 이런 색은 이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따로 값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된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값들을 볼 때 16진수로도 또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컬러 값을 헥사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실수. 다시 열었죠?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클릭 이벤트. 컬러 객체를 문자열로 출력. 헥사, 그러니까 16진수로 출력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선 코드를 또 대충 복사에다가 붙여놓고, 지금 스트링으로는 이렇게 되고 ARGB로 출력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고요. 위에 보면 우리가 컬러 트랜슬레이터로 HTML 형식으로 출력하는 부분도 있었죠. 복사해서 디버그 라이트 라인 이렇게 하면 이 부분도 출력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우선 필요가 없죠. 선택된 컬러는 그냥 바로 어사인을 하면 되죠. 컨버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살펴볼 함수는 우선 인티저형으로 이 toArgb가 있었죠. 저 정수형을 16진수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라는 변수를 스트링으로 16진수는 우선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x라는 걸로 하고 칼라 cl 이걸 to argb로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면서 여기서 이거를 to string으로 할 때 이렇게 하면 그 정수형이 그냥 정수형 문자열로 바뀌는데 이 뒤에 x라고 포매팅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toargb 이 함수가 정수형으로 출력되는 거를 16진수 문자열로 바꿔서 이 x라는 변수에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라인하고 x를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작. 이렇게 하고 레드 이렇게 보면 지금 FFFF0000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게 16진 문자열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 앞에 FF가 A가 말파 값이고, 레드, 이 두 글자가 16진수, 255죠. FF가.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돼서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포매팅이 이 부분은 헷갈리니까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x2라고 스트링을 만들고 스트링의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어떻게 할 건지 지정해 주는 이 함수가 있죠. cl argb 값을 이 위치에 컨버전 시켜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인티저 값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맷에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콜론 x를 넣어주면 여기에 치환될 값은 16진수로 나와라 이런 뜻이죠. to 해놓고 실행을 하면 레드 넣을까요? 똑같이 제대로 잘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FF 저 값을 보세요. 카피해서 이 폼에 있는 이게 컨트롤로 돼 있죠. 여기다가 붙여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16진수라고 하는 표시로 0x를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원래는 컨트롤러 돼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포매팅을 할 때 여기다가 0x를 이거는 그냥 일반 문자열이거든요. 실제 치환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0x까지 붙여주고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레드 해주면 0x 복사하고 중지한 다음에
이렇게 백칼라에다가 16진수 값을 넣어주면 제대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샵 표시도 될 거예요, 아마. HTML. 그죠? 샵. 그죠? 샵도 HTML에서 이게 칼라 코드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 자, 이러면 스트링 함수에 저건 아직 안 찾아봤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놔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보기 편한 쪽으로 만들어 놓고 편의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칼라 다이얼로그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받아온 칼라 값을 이리저리 그러니까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그 어떤 문자열 형식이나 그걸 다시 칼라 객체로 변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